마광숙이 무릎을 꿇은 순간 오씨 형제들의 숨이 멎었다. 술도가 앞마당에 정적이 내려앉았고 한동석은 감정을 감춘 얼굴로 서 있었다. 오흥수는 입술을 깨물며 외쳤다. 형수님, 우리 형 죽고 나서 뭐가 그렇게 급했어요? 분노에 젖은 목소리는 모두의 가슴을 쳤다. 오천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형수의 진심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자 그의 심장은 요동쳤다. 오범수는 말없이 서 있었지만 손끝이 떨렸다. 믿고 의지했던 가족이 무너지려 하고 있었다. 마광숙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은 말랐고 목소리는 단단했다. 사랑이 죄인가요? 나는 여전히 오장수의 아내였고 술도가의 맏며느리였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공주실이 앞으로 나섰다. 마광숙의 어머니로서 누구보다 딸의 고통을 알고 있었다. 내 딸이야. 누구보다 상처 많이 받고 누구보다 혼자였던 애라고. 이제야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다는 게 왜 죄가 되는 거야? 그 말을 듣고도 오흥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형수님은 우리 형의 아내였습니다. 형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손을 잡고 들어와요. 우린 준비가 안 됐어요. 한동석은 마광숙의 옆에 섰다. 조용히 말을 꺼냈다. 광숙 씨는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지켜주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날 밤 마광숙은 자신의 방에서 오랜 시간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이 선택은 너무 늦은 걸 수도 너무 이른 걸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아보기로 결심한 것이다. 며칠 후 술도가에 또 한 번의 폭풍이 불었다. 기자들이 들이닥쳤고 한동석의 호텔과의 계약은 위기에 처했다. 형제들 간의 갈등이 번졌고 마광숙은 그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누구도 탓하지 않았다. 모두가 상처를 안고 있었고 그 무게를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으니까. 한동석은 술도가를 지키기 위해 움직였고 동시에 마광숙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이번엔 당신이 도망가지 말아요. 그가 말했다. 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망 아니에요. 나도 지킬게요. 우리 사랑을. 그들의 사랑은 비난 속에서 피어났다. 가문과 진실, 그리고 인간적인 갈망이 뒤엉킨 그곳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버팀목이 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또 다른 시련을 예고하고 있었다. 며칠 후 한동석은 마광숙을 호텔 스카이라운지로 데려갔다. 햇살이 천장을 가르고 내려와 그녀의 머리카락 위로 부드럽게 흘렀다. 그는 조심스레 상자 하나를 꺼냈다. 작고 정갈한 반지였다. 하지만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다짐이었다. 우리는 지금 사랑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요. 결혼도 아니고 약속도 아닌 그냥 이 순간을 함께 버텨내는 일. 당신과 나 둘 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이 반지를 껴줬으면 해요. 마광숙은 말없이 반지를 받았다. 그리고 조용히 끼웠다. 누구의 허락도 누구의 축복도 필요 없는 두 사람만의 의식이었다. 그러나 술도가에서는 또 다른 위기가 몰려오고 있었다. 계약 중단 사태로 매출은 급감했고 장수의 과거 거래가 문제로 불거졌다. 마광숙은 형제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열었다. 그 자리에 한동석도 참석했다. 오강수는 이마를 찌푸리며 말했다. 형수님이 뭘 해도 우리가 믿었어요. 근데 이젠 우리가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광숙은 형제들을 바라보았다. 그들 모두가 어리게만 보였다. 그리고 동시에 함께 짊어가야 할 가족이었다. 이 집을 위해 난 모든 걸 걸었어요. 하지만 이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내 안에서도 찾아야 해요. 그게 한동석 회장님이라면 그 선택도 나의 몫이에요. 형제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마광숙을 막지 않았다. 그날 이후 술도가와 호텔은 비공식적 협약을 통해 새로운 공동사업을 시작했다. 외부는 이 소식을 두고 형수님과 회장의 은밀한 커넥션이라 떠들었지만 내부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그리고 계절이 한번 바뀐 어느 날 마광숙은 혼자 술도가 마당을 쓸고 있었다. 흙먼지가 손에 묻어도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누군가 그녀를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한동석이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당신은 술도가에 있어도 호텔에 있어도 늘 중심에 서 있어요. 그녀는 웃으며 그의 어깨에 기댔다. 당신이 있어서 그래요. 나도 몰랐던 나를 꺼내줘서. 그 순간 마광숙은 알았다. 사랑은 불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끝에 쌓이는 것이란 걸. 봄이 무르익어가던 어느 날 마광숙은 문득 혼잣말을 뱉었다. 행복이란 게 이렇게 조용히 다가오는 거였나. 평온해 보이던 그녀의 얼굴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한동석과의 관계는 더없이 단단해졌지만 그 단단함이 그녀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호텔과 술도가의 공동사업은 차츰 궤도에 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외부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내부에서도 형제들 간의 불협화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한동석이 광숙에게 한 장의 문서를 내밀었다. 그것은 새로운 사업 확장을 위한 제안서였고 그 안엔 술도가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 광숙 씨, 당신을 위해서예요.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는 확신에 찬 눈으로 말했다. 하지만 마광숙은 조용히 물었다. 그 안에 난 어디에 있어요? 이 집은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에요. 두 사람 사이엔 침묵이 흘렀다. 서로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광숙은 오래전 장수와 함께 꿈꾸던 술도가의 미래를 떠올렸다. 그 꿈은 지금도 그녀의 손끝에 남아있었고 쉽게 놓을 수 없었다. 며칠 뒤 공주실은 마당 한켠에서 혼자 앉아있는 딸을 보며 말했다. 사랑도 가문도 다 지키는 건 쉽지 않다. 근데 광수가 넌 누구보다 그걸 해낼 수 있는 아이야. 그 말에 마광숙은 고개를 떨궜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아졌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그녀는 동석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 잠시만 거리를 둬요. 한동석은 놀랐지만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당신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이별도 아닌, 그렇다고 온전한 사랑도 아닌 애매한 틈. 그곳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싸우고 있었다. 형제들은 잠시 안정을 되찾았고 술도가는 다시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광숙의 마음엔 늘 공허함이 맴돌았다. 그 사이 한동석은 호텔에 더 깊이 몰입했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개인적인 일보다 기업의 확장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 뉴스는 곧 마광숙의 귀에도 들어갔다. 며칠 뒤 술도가의 작은 창고에 불이 났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형제들은 모두 달려왔다. 마광숙도 잿더미 앞에 무릎 꿇고 앉아 한참을 울었다. 내가 이 집을 지킨다고 했는데 그때 나타난 사람은 한동석이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마광숙 곁에 앉아 손을 내밀었다. 지키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이제 당신 옆에 설 자격이 있다면 함께 할게요. 그날 밤 마광숙은 처음으로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나의 사람을 지키려 합니다. 이 집도 사랑도 나답게 품겠습니다.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다음 주 마광숙의 선택이 또 한 번 모든 것을 뒤흔든다. 여러분의 생각하는 예상 줄거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